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실 만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의 시사 이슈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미디어 관련 전공은 인문계열에서 단연 선호도가 탑인 전공 중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 다루는 딥페이크 등의 이슈들은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이었던 만큼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 모두 해당 시사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짜 이미지 및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는 생성적 대립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GAN의 경우 가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와 해당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판별자가 경쟁하면서 점점 더 사람이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이미지 및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기술자가 포토샵을 통해 만들어야 했던 이미지를 딥러닝이 생산해내는 것이죠. 딥페이크 기술에서는 영화, 드라마 및 예능 등 영상 매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의 과거 젊은 시절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든가 고인이 되거나 방송 매체의 출연이 뜸한 유명인을 화면에 다시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딥러닝 학습 이미지 생성에 딥페이크를 활용하기도 하였고, 딥페이크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발음 장애 및 루게리병 등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목소리를 구현하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작용만 하면 좋을 것인데, 사실 딥페이크가 언론에 나오거나 세간이 주목을 받는 것은 주로 부작용 및 단점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정치적 인물이나 유명인에 대해 해당 인물이 말하거나 행동한 적 없는 사항에 대해 이미지 및 영상을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살포하거나 인물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개인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딥페이크가 악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콘텐츠 업로드 시점으로 어제인 9월 26일 가결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성착취물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 또는 영상이 딥페이크인지를 잡아내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인간과 비교했을 때 AI가 만들어낸 영상에서 그림자라든가 얼굴 움직임이 조금씩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어색함을 찾아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인텔이 페이크 캐처는 영상이 얼굴 속에 드러나는 혈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실제 사람 얼굴이 혈류 변화 데이터와 비교해서 딥페이크 여부를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딥브레인 AI, 센즈랩 등에서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딥페이크를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측면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배우의 도입에 의해 미국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들이 파업한 바 있는데 AI 배우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네 번째로 딥페이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다섯 번째로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한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 콘텐츠가 메인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이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은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텔레그램에서 만연한 이유는 텔레그램이 보안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일단 텔레그램에서는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종단간 암호화는 발신자, 수신자만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즉 복호화를 할 수 있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서 서버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나며 수사기관이 요청에 따라 서버를 수색해도 해당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했을 경우에 메시지를 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 측에서 각국이 수사 협조에 불응해왔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는 테러리즘 등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으며,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해 각국에서는 텔레그램 측에 범죄 용의자들 또는 범죄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성범죄 등이 온상이 된다는 이미지가 생겼으며 어느 정도는 실제로 그렇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텔레그램의 대표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막지 않고 방관했다는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이후에 파벨 드로프는 보석금을 내고
되고 석방되어 범죄에 텔레그램을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전체 사용자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범죄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으며 근처 사람들 기능처럼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기능을 삭제하는 식으로 텔레그램을 개편하는 등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텔레그램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부터 아예 텔레그램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에서 딥페이크의 주 유통 경로가 되었던 X를 막았던 것과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난 사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 텔레그램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텔레그램과 그 규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보안을 이유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은데 텔레그램은 보안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표현의 자유와 정부 규제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 미디어 이슈는 사이버 레카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의 경우 그들이 양산한 루머로 인해 피해자가 큰 타격을 입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으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나 지난 7월 유명 유튜버로 인해 또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이버 레카란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현장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레카의 역할을 사이버 공간에서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언론에서 다루기 민감한 내용을 더 직설적으로 다루고 파헤치는 식으로 긍정적인 기능도 하였으나 요즘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편입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은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특히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사건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해서 조회수를 늘립니다. 가짜뉴스, 명예훼손성 폭로,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콘텐츠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고요.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사이버 레카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유튜브 측에서도 이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영상을 하나하나 제한할 수도 없고 자주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이버 레카의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계좌를 통해 후원받는 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이버 레카들이 문제일 뿐 유튜브에서 책임을 크게 질 필요는 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여느 사회 문제들이 그러하듯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버 레카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을 낸 뒤 다시 사이버 레카 활동을 재개해서 돈을 벌곤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이버 레카 활동이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에 전념하는 것으로 다시 사이버 레카 활동을 하지 않게끔 확실한 처벌을 하거나 계도를 지키거나 해야겠죠. 또한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도 모두 사이버 레카가 문제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지한다 한들 다들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카의 영상을 호기심에 클릭한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자극적이며 시선을 끌기도 하고 우리 역시 재미를 위해 해당 영상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가볍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이버 레카 문제의 악순환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이 영상을 의식적으로 소비하지 않게끔 미디어 소비 방식을 점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레카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사이버 레카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사이버 레카의 온라인 폭력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여러분이 사이버 레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번째로 사이버 레카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화 미디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